안녕하세요. 머니 스케치입니다. 놀랍게도 응답자의 74%가 인생에서 한 번 이상 큰 재정적 후회를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다른 어떤 후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은퇴를 위해 더 일찍 저축하고 투자하지 못했던 것에 대한 후회입니다. 설문조사 응답자들이 말한 가장 큰 후회가 무엇이냐고 묻자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은퇴 대비를 일찍 시작하지 않았다는 점을 꼽았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오늘은 왜 이런 후회가 이렇게 흔한지, 또 같은 실수를 피하려면 우리가 지금부터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더 시급하고 고통스러운 실수를 더 많이 후회할 거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고금리 카드빚을 쌓아두거나 대학 시절 학자금 대출을 경솔하게 썼다든가 좋아하지 않는 직업을 선택했거나 기대만큼 임금을 받지 못하는 커리어를 택한 것, 그리고 비상금을 전혀 준비하지 못한 것 같은 문제들 말입니다. 이런 종류의 후회들은 분명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인 타격을 줍니다. 그런데 조사 결과는 조금 다른 그림을 보여줍니다. 의외로 사람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후회는 따로 있다는 거죠. 실제로 응답자 가운데 15%는 자신이 가장 크게 후회하는 재정적 선택으로 과도한 카드빚을 꼽았고 14%는 비상금 마련을 더 했어야 했다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많은 비율인 21%가 꼽은 최우선 후회는 바로 은퇴 자금 마련을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후회는 한 번의 대형 사고처럼 요란하게 드러나는 실수가 아닙니다. 대부분은 삶의 뒤편에서 서서히 쌓이는 미묘한 문제, 즉 미루기의 조용한 대가에 가깝습니다. 처음에는 별일 아닌 것처럼 보였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커지는 스트레스와 불안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후회가 나이가 들수록 더 강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베이비붐 세대, 즉 59세에서 77세 사이에 해당하는 연령대에서는 34%가 은퇴 대비를 더 일찍 시작하지 못한 것을 후회한다고 답했습니다. 왜 그럴지 생각해보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이제 은퇴가 눈앞에 다가왔고 그 결과가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기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이제 많은 분이 복리의 힘을 일찍 이용하지 못한 대가를 실감하게 됩니다. X세대, 즉 1965년에서 1980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의 후회 비율은 26%로 다소 낮아집니다. 밀레니얼 세대, 즉 1981년에서 1996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11%, 그리고 Z세대, 즉 1997년에서 2012년 사이에 태어난 분들은 단 5%만이 같은 후회를 느낀다고 답했습니다. 세대별로 숫자가 뚜렷하게 내려가는 패턴이 보입니다. 패턴이 말해주는 바는 명확합니다. 은퇴에 가까워질수록 잃어버린 시간이 주는 무게를 더 크게 느낀다는 것입니다. 만약 지금 20대라면 방향을 바꿀 시간은 아직 충분합니다. 반면 60 가까운 나이가 되면 그 후회는 되돌릴 수 없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이 후회가 단지 마음속에 남아있는데 그치지 않습니다. 설문 응답자 중 재정적 후회를 가진 사람들의 거의 절반이 지난 1년 동안 그로 인한 스트레스가 더 심해졌다고 답했을 정도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실제적인 스트레스와 불안으로 이어지곤 합니다. 흥미로운 점은 세대별로 스트레스 변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재정적 후회를 느끼는 Z세대와 밀레니얼 응답자 중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비율, 즉 60%가 지난해보다 스트레스가 더 늘었다고 답했습니다. 반면 X세대와 베이비붐 세대에서는 대략 4명 중 1명, 그러니까 약 40% 정도만이 스트레스가 늘었다고 응답했습니다. 이 말은 결국 더 많은 사람이 후회를 느끼지만 젊은 세대일수록 그 후회에서 오는 감정적 부담이 더 빠르게 증폭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노년층이 정작 은퇴 준비에 관한 후회는 더 많이 가지고 있지만 젊은 층은 전반적으로 더 큰 스트레스를 호소합니다. 그 이유는 경제적 현실의 차이일 수도 있고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를 더 예민하게 느끼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현상은 후회가 단순히 나이의 문제가 아니라 압박감, 기대치, 그리고 불확실성의 문제라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은퇴 대비를 미루게 되는 걸까요? 젊었을 때 은퇴는 마치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20대나 30 초반일 때는 65세 같은 숫자가 마치 100살처럼 멀게 느껴지기 쉽습니다. 게다가 눈앞에는 더 시급한 문제가 많습니다.
학자금 대출, 월세, 식비 같은 생활비, 자동차 할부금 등 당장의 압박이 훨씬 크기 때문에 수십 년 뒤의 은퇴 준비를 우선순위에 올려두기 어렵습니다. 무엇보다 많은 사람이 복리의 힘이 얼마나 큰지, 그리고 일찍 시작하는 것이 얼마나 차이를 만드는지를 체감하지 못합니다. 학교에서는 은퇴 계획을 가르쳐주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가정에서도 자주 대화하지 않았다면 어릴 때부터 일찍 저축하는 습관을 배우기가 어렵습니다. 결국 초기 저축의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게 되고 그 결과 나중에 큰 차이를 보게 됩니다. 이 모든 문제의 핵심에는 복리가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일찍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들어봤겠지만 그 영향이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는 훨씬 뒤에 와서야 비로소 실감하게 됩니다. 초기에는 아주 작은 금액을 넣더라도 그 돈이 자라날 시간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보면 큰 차이를 만듭니다. 반대로 나중에 큰 돈을 한 번에 넣는다고 해도 이미 잃어버린 수년, 때로는 수십 년의 성장 기회를 되돌리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진짜 핵심은 시장의 타이밍을 재는 것보다 시장에 머무르는 시간이 중요하다는 고전적인 격언입니다. 일찍,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결국 더 큰 부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투자 계획을 세우는 것 자체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투자 계획은 단순한 한 번의 선택이 아니라 돈에 대한 사고방식 자체를 바꾸는 일입니다. 예를 들어 여분 돈이 생기면 이 130만 원을 무엇에 쓸까가 아니라 이 130만 원 중 일부를 투자하기 위해 무엇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질문을 바꾸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이미 생활이 빠듯한 사람에게는 매달 몇십만 원이라도 따로 떼어놓는 것이 불가능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압박감은 쌓입니다. 처음에는 회피하다가 점점 죄책감으로 바뀌고 결국엔 진짜 후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현실적인 진실은 이렇습니다. 20대에 한 달에 20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를 투자하는 것이 훨씬 쉽습니다. 반면 40대나 50대에 가서 한 달에 몇백만 원을 마련하려고 하면 훨씬 더 큰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작은 돈이라도 꾸준히 시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우리가 남과 자신을 비교하는 방식입니다. 은퇴에 관한 이야기를 보면 극단적인 사례가 자주 부각됩니다. 30대에 은퇴할 만큼 13억 원대 이상의 포트폴리오를 만든 사람 이야기나 저축을 못해 70대까지 일해야 하는 사람 이야기처럼 극단적인 사례가 입에 오르내립니다. 하지만 실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사이 어디쯤에서 조용히 최선을 다해 준비하고 있습니다. 눈에 띄지 않는 현실적인 스토리들은 화제가 되기 어렵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극단적인 기준과 자신을 비교하며 뒤처졌다고 느끼기 쉬워집니다. 충분히 저축하지 못한 사람들은 장기간 더 일해야 할지, 건강 문제로 일하기 어려워지면 어떻게 할지, 가족에게 짐이 될지 모른다는 걱정에 시달립니다. 이런 걱정들은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쉽습니다. 압박이 커질수록 문제를 회피하게 되고 계획 세우기를 미루게 되며 그로 인해 상황은 더 악화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은 지금 가진 여건 속에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매달 예산을 쪼개서 투자할 여지를 찾는 일은 단순한 의지의 문제가 아닙니다. 꾸준한 노력과 자기 점검, 그리고 시행착오가 필요한 과정입니다. 대부분 사람에게는 수백만 원씩의 여유 자금이 따로 굴러다니지 않습니다. 지출을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더라도 이를 찾아내고 행동으로 옮기는 데는 연습과 솔직함, 그리고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정기 구독 서비스나 충동구매 같은 지출 패턴은 쉽게 지나치기 마련입니다. 그런 부분을 하나씩 점검하고 줄이기 시작하면 매달 조금씩이라도 투자할 여력을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은 시간이 걸리고 꾸준한 관심을 요구합니다. 그래서 대부분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할 수 없다는 점을 인정하고 작은 습관부터 바꾸는 것이 현실적인 전략입니다. 또 다른 이유는 미뤄두면 나중에 알아서 될 것이라는 착각, 즉 지연된 깨달음입니다. 20대나 30대일 때는 좀 더 자리를 잡으면 시작하겠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인생은 꼭 더 쉬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복잡해집니다. 어느새 40대나 50대가 되어 더 큰 지출을 떠안고 시간은 이미 많이 지나가 버린 현실을 마주하게 됩니다. 아이가 생기고 차가 늘어나고 주택담보대출 같은 부담이 생기면 만회하기가 훨씬 어려워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회는 가장 강하게 다가옵니다.
작게라도 일찍 시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이 가장 뼈아프게 느껴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물론 은퇴 연령에 도달한 사람들 모두가 후회만 하는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늦게 시작했지만 잘 조정해서 괜찮은 상태에 이르기도 하고 더 오래 일하거나 지출을 줄이거나 기대치를 조정해서 상황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핵심은 분명합니다. 더 일찍 시작할수록 나중에 더 많은 자유를 누릴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미 일찍 시작한 사람들조차도 더 일찍 시작할 거리라는 생각을 종종 합니다. 예를 들어 IRP 같은 퇴직연금 제도를 25에 시작했더라도 몇 년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복리의 역설은 우리에게 그런 감정을 남기기 쉽습니다. 단 몇 년의 차이가 수십 년 뒤에는 엄청난 금액 차이를 만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코스피 200 같은 넓은 시장 지수에 장기 투자했을 때의 통계를 보면 대략 7년 정도의 주기에서 자산이 2배로 불어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다고 말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사람들은 단 1년, 2년 혹은 5년만 더 빨리 시작했더라면 하는 생각을 멈추기 어렵습니다. 7년이라는 시간 동안 복리의 힘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직접 보게 되면 그 작은 시작이 얼마나 큰 차이를 낳는지 분명히 느끼게 됩니다. 심지어 대단히 성공한 사람들도 뒤를 돌아보면 좀 더 일찍 투자했더라면이라는 아쉬움을 이야기하곤 합니다. 수십억 원대 사업을 일구거나 젊은 나이에 경제적 독립을 이룬 사람들조차 과거의 선택을 돌아보며 다른 결정을 했더라면 더 앞서 나갈 수 있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그때의 정보와 감정, 우선순위에 따라 선택을 했지만 시간이 지나 후회가 생기면 그동안의 선택들이 더 뚜렷하게 보이게 됩니다. 결국 가장 흔한 재정적 후회는 은퇴를 위해 충분히 일찍 저축하고 투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람마다 사연과 상황은 다릅니다. 어떤 이는 나중에 시작했지만 잘 극복했고 어떤 이는 기대를 조정하며 잘 살아갑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작은 습관을 만들고 꾸준히 투자하는 것이 나중에 큰 자유를 가져다 줍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채널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저희 제작팀을 응원해 주세요. 여러분의 하루에 늘 평안이 함께하길 바랍니다.